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대통령과 모두 인연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데요. 자, 이 인물이 두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평가를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자, 어떤 사람입니까?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 예,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 1975년에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을 했고요. 주목되는 대목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하면서 곧바로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장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속 승진을 거듭을 했던 아주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장관이 된 지 14일 만에 말 실수로 엄청난 공격을 받은 끝에 장관에서 물러나는 그런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떤 말실수였죠? 그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좀 비판하는 듯한 그런 말도 했었고요. 또 태풍이 올 때 대통령이 오페라 보러 가면 안 되느냐라고 해서 국민과 좀 감정적으로 좀 대립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결국 14일 만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놓고요. 이 책을 냈는데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나쁜 남자와 교회 오빠. 어떤 사람이 나쁜 남자고 어떤 사람이 교회 오빠로 묘사를 했을까요? 자, 전 장관이 직접 본 두 사람의 모습 저희 뉴스탑10 팀이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오로지 정도를 고집하고 정치적인 질주나 쇼를 하는데 상당히 싫어하고 어색해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점에는 상당히 닮았다고 볼 수 있죠. 뭐 긍정적인 의미로 노무현 대통령 같이 가는 스타일보다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측면의 지도자인 점에서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약간 착한 교회 오빠 스타일. 남을 배려를 잘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쉽게 공감하고, 절대 두 분이 맞먹는다거나 서로 농담을 하는 것도 저희는 자주 못 뵀어요. 단지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그때 비서실장 가슴 두드려 담배 뺏어가지고 피는 건 가끔 봤어요. 네. 남의 담배를 뺏어 피면은 그건 나쁜 남자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쁜 남자와 교회 오빠. 적절한 비유였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권의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은 같으나 스타일이 틀린 거죠.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아까도 네. 얘기를 했지만 나를 따르라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거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주로 청취, 토론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토론을 했지만요.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들은 뒤에 자신이 결정하는 그런 네. 스타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동감입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 최낙전 전 장관님이 하는 그 대학원 수업을 한 학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네.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소탈하고 또 굉장히 유머가 넘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장관으로 재직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절에 장관으로 재직하면 훨씬 더 시대상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좋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좋다 그런 것보다는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 두 전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그리워하고 또 모두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책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쁜 남자와 착한 교회 오빠는요, 딱 봐도 둘이 상호 보완이 아주 잘 됩니다.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최 전 장관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울릉도 독도 여행을 떠났던 일화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작년 이맘때쯤 문 대통령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나 독도 지금 노는데 나 독도 한번 가고 싶으니까 독도 좀 데리고 가달라. 예. 그래 좋다 하고 그럼 독도에 하룻밤 자겠느냐? 잘 수도 있다.
아니, 자면 좋다. 등산도 하고 독도에서 1박을 했죠. 그때 문재인 대표가 독도에 간다는 게 사전에 알려지면 일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럼 마지막 날까지, 오는 날까지 비밀에 붙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외무부 장관 회담을 했어요. 외무부 장관이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그 추궁을 당했죠. 어떻게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항의도 못했느냐. 그 당시에 항의하기 가장 좋은 때인데 그것도 항의하지도 못했는데. 아, 저 얘기 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부 장관이 이 일본 국회에 가서 본인들 의원들한테, 자기 나라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일본 외무상이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네. 당시에 이게 2박 3일 일정으로 갑니다. 7월 24일부터 26일 갔는데 25일, 그러니까 독도를 방문하는 날 그때 한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하기 약 1시간 전쯤에 문재인 전 그 민주당 대표, 현재 대통령이 그 독도를 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미리 일본 대사관에서 캐치하지 못해서 일본 대사관이 나중에 질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사실 아하.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면 끝까지 오는 날까지 비밀에 붙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24일부터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 사실 24일에 잘 관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25일 날도 이거 보니까 장관 회담할 때쯤 됐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뒤늦게 알고 나서 질책을 당한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일본 외무성이 뭐 사과까지 했다는데 누구한테 어떤 사과를 한 겁니까? 손수호 변호사. 네, 좀 전에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집권 자민당이 이제 책임을 추구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외무성 장관뿐 아니라 네. 그 공무원들 전체가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 해서 그 질책을 했고 이제 집권 자민당의 그 외무성이 직접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그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 방송을 좀 잘 보고 모니터링을 했었어야죠. 네. 뉴스탑 10. 다음 7번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